우리 싸이 버펫 아니야, 싸이 버펫. 그러니까 사이버팬님. 우리 사이버 팬이 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나는 마켓 뭐 타이밍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그 별명이. 난 차라리 그냥 아, 어깨 깡패 약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어깨가 어깨 카페. 예. 예. 클로징 어, 언제야? 남자의 생명은 어깨지. 집은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내려가. 그래가지고 아, 집을 또 사놨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슬쩍 약간 프린스포 브로커 통해가지고 딜을 치고 있어. 아, 진짜? 진짜. 요즘 어, 집값이 떨어져? 많이? 아니, 우리 집이랑 같은 구조의 음, 집인데, 뭐, 외향은 좀 다르고, 안에 있는 자재 조금 다른 집이 음. 팔렸었거든? 그 살려고 하는 집이 돈을 유동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켓에 다시 어. 나왔다? 근데 거기가 근데 더 가격이 좋아. 근데 가격이 좋은 거야. 처음에도 좋았어. 근데 시간이 아, 점점 지났는데, 이게 어, 가격이 할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나니까, 우리 어.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지금 네가 빌더랑 하는 거니까 그게 되는구나. 그치. 그래서 아예 빌더한테 새 집이야, 지금? 아예 새 음, 집이야. 그래가지고 아, 빌더한테 야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프린시플 브로커가 오늘 아침부터 딜을 들어갔어. 좋네,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넣는 돈 있잖아. 다음 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그걸 크레딧으로 좀 돌려받거나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었지 같이. 아니, 근데, 그래. 그니까, 원, 투, 쓰리, 포 해가지고 레버리지가 약간 있을 것 같아. 지금 막 주가 이렇게 있어. 빠지는데,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이게 얘네는 지금 팔아야 되거든. 팔 좀 생각엔 꺾어. 기업 발전 깎아. 입장에서는 어, 돈이 돌아야 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데. 그니까, 물건을 파는 게 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자, 그럼 팔 좀 꺾어, 진짜. 안가 대박이, 걸고. 만약에 이거 되면은 나는 어. 진짜 주식도 잘 팔고 집도 싸게 사는 거야. 아, 그래서 대박이지, 그럼. 너무 그러면은, 좋다. 어. 예. 나 혼자 아, This 방송 is 듣기에는 it. 이제 유튜브 어. 채널 내 걸 만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깨 깡패, 막 이런 거. 어. 어쨌든 농담이고 이거는 그러고 있어. 흥미로워. 이게 집 음. 사는 거 이런 거 진짜 재밌어.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집 사고 남으면은 이제 그만. 그 돈 가지고 또 뭘 할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있다가 정리하고 전세 대출 다 갚고 미국에 와서 시드머니로 딱 시작했던 돈이 있거든. 음, 그 돈이랑 이번에 집 팔고 남는 돈이 또 비슷해. 음, 그래가지고 느낌이 이것도 잘 한 5년 불려서 음. 넥스트 프로퍼티를 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워렌 싸이 버핏. 그나저나 어쨌든 워렌 버핏이 요즘 사고 있는지 궁금하네. 팝콘 튀겨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현금 옆에다 딱 깔아놓고. 워렌 버핏이 서프라임 때 딱 그 얘기, 유명한 기사 있잖아. Buy America, I am. Buy America I am? 그게 그 뭐였지? 서프라임 때 딱 워렌 버핏이 2008년에 이거 딱 쓴 거 아니야. Buy Warren Buffett 하면서. Buy 음, American I am. 궁금하다. 지금 사고 어, 계실지. 이때 당시에 서프라임 터져가지고 막 난리고 그러는데 걱정 음. 마라. 그냥 미국에 투자해라. 난 그러고 있다. 음, 짧게. Buy American I am. 얼마나 강렬한 말이냐. 요번에 그거 가면 재밌겠다. 오마하 가면. 아, 좀 약간 울림이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너 올해는 안 가니? 올해는 안 가. 사실 어, 워렌 버핏이야말로 뭐 지금 뉴 월드 오더가 뭐니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됐고 난 미국에 투자해라 그거를 음, 항상 얘기하는 분인데 어떤 음. 입장을 취하고 계실지 궁금하다. 그러게. 트럼프 관세 정책에는 되게 비난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나요? denies endorsing Trump's tariffs. 그게 요즘에 정말 화두긴 하지. 타리프 지금 다 그 얘기지 뭐. Here's what he said about them in the past. The tooth fairy doesn't pay. 이제 허상에 가까운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 한번 하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베어마켓은 인베스터의 베스트 프렌드다. 트럼프가 지난번 정권 때도 시작했을 때 그때 코비드 터져가지고 한번 쫙 빠졌었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중단됐지. 약간 중국이랑 그러니까. 무역 전쟁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전쟁도 아니, 지금 오랫동안 끌려왔지, 사실상. 내가 그러고 보니까 타블로이드 밈 같은 데서 요즘 보니까 어. 약간 뭐 일부러 주식 시장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는 밈들이 도는 것 같던데 그거는 뭐야? 어떻게 생각해, 형은? 아니 뭐 그 얘기 계속 아까 저기 처음에 호머랑 둘이 얘기했었는데 어, 이게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있어 저기 마라라고 뭐 합의를 받아낼 거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경제 책사 마라라고
미란 보고서 이거 보면 재밌어. 미란 보고서. 음. 이 관세 폭탄 설계한 미란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읽어보면 재밌는데 이 아저씨 이 사람이 미란이야. 우리 미란이 스티브 미란이 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11월 말에 41페이지짜리 어떤 리포터를 냈는데 미란 리포트라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 패권 달러가 기축통화다라고 이제 얘기한 그 이후에 새로 국제 금융 질서를 뒤엎으려는 구상이고 핵심은 강달러의 해소. 그래서 전 세계 뭐 세계화 이런 추세가 사실상 있어왔던 이유가 미국 달러가 이제 미국 수출품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만들고 수입품 미국 소비자한테 지나치게 저렴하게 공급해 미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산성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딴 나라한테 다 싸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비싸니까 대신에 미국의 뭐 자동차 시장 죽고 뭐 이런 것처럼 디트로이트 망하고 이런 것처럼 제조업이 약해졌잖아.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세계 공장 역할을 한 중국이 꼭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트럼프가 옛날에 샀던 리조트 마라라고 거기 이름을 따가지고 마라라고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어. 이건 뭐냐면 이제 세계 각국의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들이도록 압박해서 동맹국이 보유한 미국 단기 국채를 100년짜리 초장기 무이자 채권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 한마디로 보내면은 미국은 계속 달러를 뽑아내고 전 세계가 쓸 수 있게 뽑아내는데 뽑아내려면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잖아. 근데 채권을 발행하면은 부채가 늘어나잖아. 근데 그 부채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 부채 이자가 커지는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자 자체가 없는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이 동맹국이 사라고 압박하는 거야. 강요하는 거야. 미국이 달러를 제공하고 국채를 팔아 금융 패권을 이루어던 현재 구조가 이제 지속 불가능하다고 이제 본 거지. 그래서 어, 이거를 위해서 환율과 금리, 무역이 다 재조정돼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가 강달러 해소를 위해서 제조업붕을 하고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 요 세 마리를 토끼 사냥을 위한 게 지금 나온 게 뭐 관세니 뭐 채권을 사야 되니 금리를 낮춰야 되니 그거의 일부라는 거지 관세도. 그래서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의 생산과 고용을 일으켜 지금까지 미국을 가난하게 만든 기존 무역 체제의 판을 쥐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게 마가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게 너무 이상적이란 얘기가 많은 거지 요즘에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아까처럼 투스 페리가 돈을 퍼다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또 이어가지고 레이 달리오도 최근에 링크드인에 또 올렸어. 관세로 인해서 세계 전쟁이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여러 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우리 얘기했던 뉴 월드 오더 있잖아. 그 우리 책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 보여줬을 거라고. 이분 책 있지. 이렇게 네덜란드, 영국, 그다음에 미국이 있었고 이제 중국이 올라오고 있다 해서 세계의 요 패권국 더 체인징 월드에서 책 엄청 팔았지. 근데 이게 부채 사이클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떠한 기축통화로서의 패권국의 그 위치,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부채, 그리고 거기서 또 생기는 제국의 몰락, 새로운 강자의 등장,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강조하면서 하여튼 뭐 이런 거랑 다 엮여서 요새 말이 많지.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사기 참 좋은 텐데. 그런 거는 지금부터 이것도 사야 되는 좋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오래 갈 수도 있지. 이게 진짜로 뉴 월드 오더로 뭐 바뀐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요 책 지난번에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자기 블로그에다가 약간 책 그 요약본처럼 자기가 쓰니까 약간 광고성 글로 쓴 거거든. 근데 자기가 책에 10가지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The ideas, numbers and behaviors that destroy wealth. 당신의 부를 파괴시키는 생각과 숫자와 행동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정리하는 책인데 실제로 투자 대가들의 실패 사례담들을 쭉 써놓은 거야. 진짜 난다긴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숫자와 행동 그리고 어떠한 아이디어 때문에 손해를 많이 막심하게 봤다는 거야. 그런데 10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세 개는 이 아이디어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야 이거 좋을 것 같다. 그런데 poor advice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떠한 나 투자의 대가요 하면서 막 어드바이스를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대부분의 이런 경우 이런 조언이 남들한테 전수 불가능한 거라는 거야. 자기는 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남한테 이게 전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영화 감독 대가, 음악의 대가,
스포츠 선수 엄청난 스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막 전수하려고 해도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도 그 전수가 어렵다는 거지 이런 게. 그래서 음. 심지어 이런 경제적 마켓 예측하고 이런 거는 거의 전수가 불가능하다. 마이클 그리고 조던. 음흠. 그치 마이클 조던 아들들도 망했잖아. 네. 그리고 또 왜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이상한 아이디어가 생기냐면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 틀어져 있는 이 미디어 때문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맞아. 장사를 해야 진짜 맞아. 되고 뭔가를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뉴스가 있고 요즘에는 소셜미디어에 틱톡에 트위터에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계속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데서 이상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꽂힌다는 거야. 무시하려고 해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주식 투자는 거는 인간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관한 건데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확률적인 평가를 어떤 내리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더더욱이나 미래는 모르는 걸 가지고 하려는 어떠한 분석인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극도의 정교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 이코노믹 배드 넘버스에서 4, 5, 6번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숫자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 숫자가 얼마나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까먹는다는 거야. 결국은 숫자보다는 이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중요한 건데 잘 보이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떠한 숫자만 보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exponential method of finance에 준비가 안 되는 거지.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떠한 찰나의 순간으로 본다는 거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심리와 아니면 어떠한 사이클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이는 커다란 흐름이 있는데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고 그러다는 거야. 그 시장은 특히나 사람의 감정과 이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보통 그리고 1%의 종목이 대부분의 시장 그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소수의 종목을 픽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99%의 종목들이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잠깐 흔들리면서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인덱스에다가 투자하는 게 제일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급등하는 주식들 이런 거에 자꾸 보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숫자라는 것도 굉장히 단기적인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쇼의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얘기도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대가 많았대. 이런 게 성공할 리가 없다. 컨텐츠 업계에 내돈하는 고수들도. 근데 그런 거를 못 본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는 정말 예상할 수 없다.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이제 최근에 숫자로 아시아 시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이런 트렌드가 이런 잔인한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동.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주식 투자나 아니면 뭐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심지어 부자인 사람들 아니면 초부자인 사람들은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많이 한다는 거야. 굉장히 웃긴 게 이런 사람들이 프라이빗 인베스팅 같은 거를 더 많이 하면서 막 엔론 사태 같은 게 얽히는 경우가 많았대. 부자들도 실수를 한다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런 keep us alive in the jungle 이기 때문에 공포에 항상 작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도망치도록. 실제 사례가 많이 나와서 더 재밌어 책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거 가지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그 찰리 먼거가 딱 한 말이 있거든. 나 얼마 전에 유튜브에 쓴 글에도 딱 써 있었는데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과 나는 평생 동안 똑똑한 결정을 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다.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은 똑똑한 사람보다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는 사람도 더 잘한다는 거야. 그게 맞아. 봤다 이거야. 그냥 실수를 줄여라, 피해라. 그리고 자기를 알라 이거야. 자기를 알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라. 자기 자신을 알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써먹어라. 그리고 끈덕지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끈덕지게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계속 행해라. 만약에 혼자 못하겠으면 누가 도움을 받아라 전문가의. 그리고 웬만해서는 인덱스에는 대부분 좀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우리도 이제 항상 개별 종목을 하지만 대다수의 인덱스를 한다고 그랬잖아, 나도. 호모도 그랬던 것 같고 아마 싸이도 당연히 401k 되면 그렇게 하겠지. 뽀얗게 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아까 말했던 음. 것처럼 이게 든든한 기반이 되는 거고. 요즘에 401k는 미국에서는 그냥 약간 조크로 사용되는 텀인 것 같은데. 다들 회의 가면 다들 401k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알겠지, 요즘 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재밌어. 뭐 또 채권을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주식 변동성을 견딜 수 없을 때 꾸준한 인컴을 주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뭔가를 들고 있는 것도 괜찮다. 뭐 단기 MMF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야, H 짱인데? H가 이게 지금 호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벤처캡 If you have access to the top, take advantage. Otherwise, exercise caution. 근데 지금 그래 이거 호모인데, 씨. 호모네. 합병도 아닌 것 오, 같은데. 호모도. 오, 씨. 호모에 H가 딱 아. 써있네. 나는 아닌 것 앞으로 같아, 호모한테 글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할 거야. 어. 크게 부자가 될 놈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던 호모가 맨날 하는 얘는 말. 진짜 재밌어. regret minimization strategy. 후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써라. 맞아. 왜냐면 다 결국엔 내가 가진 패 가지고 노는 거거든. 이거 되게 무슨 삶의 지표 같은 느낌으로 다 써져 있다. 아유, 돈 얘기긴 네, 한데. 근데 그냥 가만히 투자는 철학이야. 라이프스타일이지.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랑 되게 겹쳐 다.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거는 되게 좋은 라이프 우리는 룩이다, 진짜. 아저씨 꼰대 개똥 철학 같지만 뭐 있다 우리. 그래도 우리가 얘기했던 아니, 게 내가 한국에서 요즘에 들어있으니까. 일을 할 때 파이낸셜 에듀케이션 같은 거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치는 않나 봐, 생각보다. 그래 그렇다니까. 근데 투자하는 거 진짜 이거 비슷한 것 같아. 결국엔 어. 사는 거랑 비슷해. 그래 이게 진짜 중요해. 우리 맨날 하는 말. 네가 야, 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뭔지. 매크로 컨트롤 할 수 있어? 트럼프의 트윗을 컨트롤 할 수 있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쓰는 것도 즐겨라. 사실 우리 돈 버는 것도 다 뭔가 좋은 경험과 즐거움을 하는 거니까 와이스하게 쓰되 좋은 데 쓰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이제 get rich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어. 약간 도덕책 보는 느낌이다. 도덕책 보는 느낌. 도덕책이야. 도덕책인데 실제 내용 보면 사례가 있어서 재밌어. 사례가 있는데 진짜 이상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뭐 그냥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그냥 아까 말한 그런 컨텐츠라든가 뭐 스포츠 투자 이런 거 막 야 저 팀은 절대 안 돼. 저 선수 나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오탄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 되게 많대. 웃긴다. 아니, 그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다 편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편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정리해 놓은 책이야. 그 편향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투자 실패담. 그니까.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그냥 이거는 진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든 다 적용된다. 재밌다. 좋은 책이네. 이걸 어디서 봤다고? 휴가 가서 봤어요. 휴가 가서. 마침 딱 그 휴가 가기 전주에 이게 출간이 됐거든.